구시리아기 175회입니다. 오늘은 세금과 전혀 관련 없는 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성장을 기록하는 채널 성격도 있으니까 결혼식에 대한 내용도 성장 단계로 봐서 평소의 생각과 실천 결과를 공유하려는 것이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2023년 가을 식 없는 결혼을 하여 곧 결혼한 지 만 1년이 되어 갑니다. 오늘 영상에선 왜 결혼식이 없는 결혼을 하게 됐는지 공유하려고요. 핵심적인 이유는 다소 거창하지만 남들과 다른 방식의 의미 있는 결혼을 하자 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1. 연애 도중 결혼이란 걸 진지하게 생각하던 즈음 친구 결혼식을 갔는데 그 친구의 식이 시작도 되기 전에 그 식장에서는 다음 회차의 결혼식 사진으로 잽싸게 바꾸는 것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랑 신부가 아직 입장도 안 했는데 말이죠. 당사자들에겐 생애 최고의 날인데 누군가에겐 공장에서 찍어내서 밀어내어 빨리 처리해야 하는 정도의 일이란 생각에 와,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아주 깊게 새겨졌습니다. 이 사건이 난 결혼하게 되면 식 없는 결혼을 해야겠다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2. 주변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언급이 안 되는 것인지 대면에서 말하기가 민망하니까 숨기고 내심 다른 생각들이 있는 건지는 몰라도 최근 인터넷을 보면 온라인상에서는 식대가 얼마인데 친구가 축의금을 이것밖에 안 했다 라든가 난 그 친구 때 얼마를 했는데 이보다 적게 했더라 는 식의 금전적인 비교글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신물이 났다는 표현이 어울릴까요? 내 행복한 행사에 오로지 축하해줄 목적으로 주말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거늘 돈으로 친구, 지인을 비교하는 모습을 보자니 안타깝더라고요. 3. 흔히 하는 말. 결혼식은 둘의 행사가 아니라 부모님의 행사라는 말. 먼저 결혼한 친구들의 이런 말이 많았어요. 이를 이해하고 인정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도요. 나와 내 짝이 주인공이고 둘만의 생애 가장 중요한 날인데 부모님의 행사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식을 진행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온 개념은 부모님께서 그동안 지인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납부한 축의금이 있다면 이는 마을에서 또는 속한 집단에서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하기 위한 도리일 것이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축하금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부모가 본인의 자녀 결혼식 때 되돌려받아야 할 선급금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4. 이처럼 여러 이유가 있겠다만 1번만큼이나 크게 영향을 미친 이유 중 하나는 먼저 결혼한 대부분의 친구들이 말하길 다시는 결혼식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혼 후 재혼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니라 시간을 되돌린다면 식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결혼식 비용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돈으로 해결하면 모든 게 물 흐르듯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A부터 Z까지 내가 전부 신경 써가면서 힘들게 준비하고 구체적으로는 식 전날엔 친인척, 친구까지 신경 써서 숙소를 챙겨줘야 하고 당일엔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인지도 못할 만큼 혼이 나간 상태로 있게 되는데 그렇게 녹초가 되고 나면 식이 끝나 있더라는 경험담. 행복하자고 평생을 아름답게 기념하자고 하는 대규모 행사인데 힘들었다,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 등의 부정적인 언급이 많았습니다. 6. 앞서 짧게 언급한 내용이긴 한데 돈 문제도 생각 안 할 순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알아본 건 아니지만 아무리 식 자체를 하객분들의 축의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식대나 각종 대여료, 청첩장 모임 등 미리 지출해야 할 돈이 필요하다 보니 걱정과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식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뒤 식을 하나하나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총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웨딩 촬영과 결혼식이라는 두 가지 행사로 나눠서 쓰지 말고 우리 둘만의 추억을 만들고 배우자가 가장 입고 싶었던 브랜드에서 예쁘고 좋은 퀄리티의 드레스를 입고 웨딩 촬영만 하자고 했습니다. 저 역시 이참에 좋은 정장 한 벌 맞추고 아주 만족합니다. 6. 앞서 짧게 언급한 내용이긴 한데 돈 문제도 생각 안 할 순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알아본 건 아니지만 아무리 식 자체를 하객분들의 축의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식대나 각종 대여료, 청첩장 모임 등 미리 지출해야 할 돈이 필요하다 보니 걱정과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식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뒤 식을 하나하나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총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웨딩 촬영과 결혼식이라는 두 가지 행사로 나눠서 쓰지 말고 우리 둘만의 추억을 만들고 배우자가 가장 입고 싶었던 브랜드에서 예쁘고 좋은 퀄리티의 드레스를 입고 웨딩 촬영만 하자고 했습니다. 저 역시 이참에 좋은 정장 한 벌 맞추고 아주 만족합니다. 7. 끝으로 누굴 초대하고 누구는 애매하고 누구에겐 연락을 안 하고 이런 구분과 결정이 있어야 할 텐데 바쁘고 정신없는 삶 속에서 내가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아야 하나 생각하니 끔찍했어요. 이 역시 결혼식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사소한 이유가 됐습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요약하면 첫째, 축의금 가지고 평가하고 아쉬워하거나 만족해하는 등 돈 가지고 재단하는 분위기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솔직히 망가졌다고 생각해요. 둘째,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인데 그래서 식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셋째, 결국 우리 둘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둘만의 행사를 만들어 보자고 하여 식 없는 결혼식으로 진행했고 만 1년간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대단하다.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했냐? 는 등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주변 어른들이든 지인들이든 앞선 저희의 생각과 가치관을 쭉 설명드리면 결국엔 잘했다, 부럽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정도를 공유하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다른 기회에는 신혼집 문제, 웨딩 촬영, 결혼 반지, 식 없는 결혼에 주변 사람들에겐 어떻게 알렸는지, 청혼 방식, 신혼여행 정도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175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